자, 필요 안전 계수를 에 대한 그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변동이 없는 정적 응력만 작용되는 정적 하중만 작용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재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것만 작용한다는 거죠. 이거 작용하는 어떤 재료가 100에서 항복한다, 파손된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과 별개로 변동이 평균이 0인, 그러니까 변동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거는 그거겠죠. 필요한도 50에 필요한도 50에 파괴된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정적 하중만, 이거는 변동 하중만 있겠죠. 이렇게 파괴된다. 그러면 만약에 평균과 변동 하중이 동시에 들어오는 이 재료에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평균 입장에서는 100, 평균만 봐서 100보다 더 강할까요? 더 약할까요? 100보다 약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 80, 이거는 한 30 이렇게 해도 파괴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작겠죠. 지금. 그리고 교본 입장에서는 변동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게 두 개 동시에 들어오고 얘네들이 이거는 강도, 이거는 필요 한도라면 각각 면을 보면 분명히 이 값은 뭔지 모르지만 이 값은 분명히 100을 절대 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 80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것도 50을 절대 넘지 않겠죠. 30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두 개의 조합이 둘 중에 한 개라도 원래 자기가 가진 그 강도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각각을 보는, 그러니까 평균에 해당되는 강도 그리고 변동에 해당되는 필요 한도는 두 개가 동시에 어떤 재료의 두 종류의 응력이 동시에 가해진다면 각각의, 그러니까 강도와 필요 한도는 줄어들 거란 이야기죠. 줄어들 거란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물론 독립적으로 서로 작용되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는 강도, 평균 응력에 해당되는 그 강도, 그리고 변동 하중에 해당되는 그 필요 한도, 그 값은 줄어들 거란 얘기죠. 자, 이 그래프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이 Y축은 지금 X축이 평균 응력이기 때문에 Y축에 어떤 점이 있다는 말은 뭐냐? 교본 응력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재료가 파손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교본 응력 같은 경우에는 2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돼야지 파손된다는 거죠. 자, 그 값은 필요 한도죠. 자, 바꾸어서 평균 응력만 있는 경우에는 점이 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점에 가면 파손이 되냐? 요 점에 가면 파손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극한 강도. 지금은 극한 강도를 다루고 있죠. 자, 이 선은 뭐 필요 한도와 극한 강도를 서로 연결한 선인데 이거는 이론에마다 좀 달라요. 어떠한 이론은 항복 강도를 쓰고 뭐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굿만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평균 응력과 교본 응력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평균 응력인 X축 요거에 해당되고 교본 응력은 Y축에 해당되는 그 값은 이 점에서 아까 말한 대로 빨간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파손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이 점에서 파손이 일어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물론 두 응력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평균 응력만 놓고 보면 이 X축, 이 값에 해당되는 이게 SM, 즉, 이 조합에 해당하는 평균 응력의 강도, 그리고 이 Y축은 이 조합에 해당되는 교본 응력의 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100에서 지금 아까 80으로 줄고 50에서 30으로 줄었다고 가정한 게 여기에 대입해 보자면 원래 필요 한도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평균 응력과 교본 응력이 동시에 작용하면 교본 응력 입장에서는 기준이 되는 강도는 이렇게 줄 거고 평균 응력에 해당되는 강도는 이렇게 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주어진 평균 응력과 교본 응력이 그 제로를 파손까지는 안 되는 상태는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는 주어진 응력이 평균 응력이 시그마 m이다. 그리고 주어진 평균 응력이 시그마 a다. 그러면 이 두 놈이 만드는 응력 상태는 이 점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 점은 이 선분 위에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손되는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일종의 안전한 상태인 거죠. 파손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전계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놈의 안전계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놈의 안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해야 되는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일단 평균응력과 평균응력에 해당되는 평균응력을 위한 그 비교되는 강도, 그리고 교본응력에 해당하는 그 강도치, 그거를 두 가지 종류의 안전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 두 가지 각각 안전계수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놈의 아까 이야기한 원래는 평균응력밖에 없으면 그 비교하는 강도가 극한 강도인데, 만약에 지금 교본응력이 같이 들어온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내려가지고 그 강도가 이놈이 이렇게 변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가 아닌 여기에 우리가 응력 상태가 나타난다면 무슨 값을 비교해야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분을 그어서 이 선분과 이 빨간색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내려서 구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것과 이제 비교한다는 거죠. 이제 이놈과 더 이상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것으로 변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전계수가 나온다는 거죠. 자, 평균 응력에 대한 안전계수라고 합시다. 자, 얘는 마찬가지겠죠.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점이라면 0에서부터 선분을 그어서 여기 만나는 점, 이거를 여기 그어서 SA, 요게 이걸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하고 비교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비교해서 이거에 관련된 두 가지, A죠. 두 가지 안전계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무슨 안전계수를 써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 안전계수랑 이 안전계수는 일치합니다.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나 이거를 계산하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자, 왜 두 종류의 안전계수가 같을까? 그것은 이놈의 기하학적인 성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은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기하학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하학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방금 이야기한 요게,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볼까요? SA죠. 그리고 이거는 필요한도, 이것은 극한강도, 그리고 SM. 우리가 지금 어떤 응력 상태를 검토하고 있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내린 거. 자, 기하학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관계 중에 하나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SUT 분의 요거 SM 더하기 SE 분의 SA는 1이 돼야 됩니다. 기하학적으로. 근데 이거는 기하학적인 것 말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이죠, 요 점. 지금 이것은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응력이 SM이고 교본 응력이 SA만큼 될 때 요에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는 요거 두 개를 대입하면 여기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평균 응력이 시그마 M이 SM만큼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이게 요만큼 된다. 그럼 당연히 이 위에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안전계수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안정계수를 구했었죠. 그 안정계수를 구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요거를 요 SM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왜냐면 우리는 안정계수를 구하는 게 원하는 거지 계산이 필요한 거지 SM이 얼마냐 SA가 얼마냐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 집어넣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추구를 할 때 우리가 안정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걸 알고 이걸 알면 그냥 n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SM이나 SA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어떤 중간에 계산 중간에 필요한 어떤 정의 변수일 뿐이지 SM이나 SL을 따로 구해 본 적은 없죠. 구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바로 사용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심플하냐? 뭐 아직 어려운 걸 다루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심플하냐? 지금 0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평균 응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응력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교본 응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한 교본 응력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예하중계라는 게 존재하면 이놈이 내가 다뤄야 되는 응력과 별개로 뭔가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버립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관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뒷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